오늘은요, 낭비와 과시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이희열님을 만났거든요. 이희열님이 제가 오늘 돈을 쓰게 됐는데 너무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해빙인지 해빙이 아닌지는 궁금하다고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대답은요, 내일 아침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희열님도 들어와 계신데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차이점을 해빙인지 해빙이 아닌지 낭비인지 그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이야, 너무 공감이 되네, 이상하게요.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른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기죠? 뭐 이렇게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던졌다. 아니, 그냥 막 빚을 내고 돈을 막 써. 근데 기뻐. 막 신나. 그러면 해빙이 되는 걸까? 부자가 되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좀 찔리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찔리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서유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펑펑 돈을 쓰고 있지만 원하지 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막 돈을 신나게 써. 야, 신난다. 카드 찍찍 긁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쓰지만 내면에서는 뭐요? 원하지 않은 불안감이 그 내면에서 막 있잖아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요.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써놓고 카드값 나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놀라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기쁘게 쓰는 건 비슷한 거예요?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필요가 없죠?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네.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100만 달러라면 한 12억 정도 되죠? 연봉이 그러면 1년에 1억씩 번다는 얘기예요. 그쵸?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른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여러분들 같이 들뜨시나요? 그럼 아마 큰돈 버실 거고요. 뭐 아직 들뜨시지 않으면 뭐 또 나중에 차후에 또 이제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들뜨고 마음이 막 하늘을 나르는 듯한 느낌을 들은 게 한 가지. 그쵸? 연봉이 크게 늘어났을 때.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보면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차이점이 느껴지죠. 연봉이 막 늘어나고 1년에 1억씩 번다고 했을 때 내가 막 카드값을 냈을 때는 충분한 상태에서 내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면에 어떨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거를 네, 감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와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면에 있는 나의 무의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이거를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였다. 해빙은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낭비는 쓰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 누가 알까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쵸? 네.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20만 원 주고 청바지를 사신 거예요. 그쵸? 네.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매번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왔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꺼내 입지 않았대요. 이럴 때는 어때요? 친구가 입었는 게 너무 예뻐 보였는 거예요. 근데 예뻐 보여가지고요. 딱 꽂히잖아요? 그 생각이 딱 고쳐가, 너무 예뻐. 내가 입으면 좋겠어. 순간 딱 그랬을 때요. 완전히 저거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릴 거야. 라고 딱 완전히 있잖아요. 내 생각이 딱 고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 생각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을 잘 포착하실 수 있으면 내가 관리가 잘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딱 보면서 막 웃긴 게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 몇 년 전이었는데 아들이 한 서른이니까 22년 전쯤 1학년 때 학교에서 만난 어떤 학부모를 딱 봤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주름이 아니라 좀 넓은 주름 치마를 입었는데 쉐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입었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순간 너무 이뻐 보이니까 어머 저거 내가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은 착각에 주름 치마를 막 찾아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저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서 돈 낭비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랬을까 했더니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질투가 날 때. 질투는 뭐예요?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못났어 라는 걸 내면에서 느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어떤 친구요? 잘 사는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온다고 그랬대요. 잘 사는 친구가. 그럼 뭐요? 나는 어때요? 못 산다는 거잖아요. 나보다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이 놀러 온대. 그랬더니요.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에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낡은 테이블이 초라한 거예요? 누가 초라한 거예요? 잘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데 소파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야, 이거 어때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 결국 카드값을 내면서 허덕거리면서 누가 초라해지죠? 내 자신이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고백을 들으며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듯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초라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 쇼파였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한테 나는 지기 싫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서는 안 좋죠. 그걸 잘 구분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그쵸. 아까 처음에 질투가 났고 자존감이,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볼지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주변 상황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게 돈을 어떤 때 써야 되는지 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바로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느끼시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돈을 쓰고 나서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돈을 많이 모으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요. 이런 걸 하기 전에 자존감이 있을 때 딱딱딱딱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많이 치려요. 그렇지 못했는데 잘 보시면은 아니면 나는 괜찮아. 쓰고 나서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나는 자존심 상하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포장하시는 분,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혼자 내면에 가만히 두면 돈을 썼어. 뭔가 하고 나서 뒤에 찝찝한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썩 안 좋아. 그리고 뒤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너한테 밥을 샀으니까 네가 나한테 밥을 사줘야 돼라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딱 올라와요. 그런 경우는 해빙이 아니에요. 과시였었어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지 돈 관리도 잘한대요. 네,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적당량만큼만 원한대요.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 더 건강해지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자기 자신이 되래요. 사람은 자신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그랬어요. 네. 이때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는 뭐예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을 때. 그럼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를 믿는 것조차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제가 우연찮게 공부를 하겠어요. 내면에 대한 탐사를 나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등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이서윤 님도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릇은 어느 정도 빌 게이츠 같이 아주 큰 그릇을, 빅 리치 있잖아요. 엄청 큰 사람은 또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엄청나게 90억, 10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릇 사이즈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큰 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 큰 그릇 안에 내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그릇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나 자신에게 없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거죠.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면 결국 어때요? 남편한테 기대요. 당신이 나를 잘해줘야 돼. 나가 있으면 밖에서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제가 밥을 한 번 더 사줬다고 저 친구한테 잘해주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잘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안 돼. 내가 당신을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복수할 거야. 심할 경우에는 나 혼자 복수를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탐구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했어요. 남편한테. 처음에는요, 엄마한테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엄마도 아닌 것 같아. 20살이 넘었어. 그러고 나니까 남편을 만났어. 남편한테 의지를 하게 됐어. 근데 지금 뭐예요? 50대가 넘었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걸어도 잘 다니고요. 제가 생각도 하고요. 제가 판단 분별을 다 하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제 믿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의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의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떤 과정들, 이 과정들을 과거를 찾아 들어가야 돼. 내가 왜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었는지는 찾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저를 찾기 시작을 해서요. 이제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나 자신을 믿으시나요? 나는 나를 믿어요 라고 하시죠. 네. 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괜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다시 나를 탐사해야 될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는 이서윤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는 자존감이 높은 나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런 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요새요 제가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요. 제가 옛날에는요 실수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 이거 감춰야지. 감출 거야. 들키면 안 돼. 이랬어요.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들키면 안 돼. 나는 비밀이 있어. 이거 비밀이야.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들키면 안 되라고 했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잖아요. 높아지고 제가 자신감이 생기니까는요, 옛날에 나 뭐야, 실수했었어. 그런데 뭐야? 과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그걸 경험을 했죠. 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경험이 되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했어요. 한 번만의 실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다가 또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저를 찾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숨겨놓고 싶은 그 비밀, 그쵸? 그 비밀이 아니라 제 내면을 탐사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었다라는 게요. 제가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는요. 비밀이고 감춰야 됐던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어 라고 하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아, 제가요, 되게 낯가림을 하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하면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딱 가리고 막을 쳤거든요. 딱 막을 쳤어. 나한테 오지 마. 왜? 내가 실수하는 거를 보고 지적을 당할까봐.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 계기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알게 되고 나니까는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과거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가 너무 좋았던 저의 사건이라서 그 사건을 알게 해주고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상상하고 저 혼자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기가 지금 좋아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남편이 있었고요. 근데 그 남편이 요새요, 어린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이 되게끔 의지하지 않게 나 혼자 스스로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일깨워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너무너무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제가, 이게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열등감 때문에 저 친구를 미워했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 친구도요, 애기같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되면서 제 자신이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여기서 자신다워진다고 하는데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올라갈 때. 그쵸?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야.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나한테 충분한 만족감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도 뭐냐면요.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즐거워서 하는 거. 즐거움에는요. 즐거운 거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즐거움은요, 살짝 낮아요. 즐거움은. 근데 돈을 썼을 때 깊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나한테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으면서요. 상대방한테 만족감이 있어서 기쁨은 완전히 내면에 뭐요? 만족하는 거예요. 충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돈을 써도요. 아무런 그냥 행복할 때예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해빙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내면에 편안한 만족감, 풍요롭다라는 거. 내 자신의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을 때 풍요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해빙이 빠른 방법이 있다는. 그럴 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어, 누군가에게 밥을 샀을 때 그 밥을 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지만 그 돈을 밥을 삼으로 해서 그분이 어때요? 행복하죠. 상대방이 행복하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 감사한 게, 감사했을 때 그 기쁨은 누구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밥을 샀는데 저분이
너무 기뻐하네 했을 때 그 순간에 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을 그분께 와요? 내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서 굉장히 복을 받아요. 왜? 기쁨의 540의 높은 에너지를 쫙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했는지, 내가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은데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주상보시라는 거는 240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썼는데 복을 받았어. 내가 행복한 거죠. 그게 진짜 해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해빙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 그럴 정도로 되실 때는 돈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쓰시면 안 돼요. 뒤에 후회하실 때는. 그거는 과시,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돈을 쓰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해빙을 했었는지, 아니면 낭비하고 과시했는지는 여러분들 내면을 탐사하면서 잘 지켜보시고 생각을 해보고 10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운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화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호숫가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유는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시간 흘렀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느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원하던 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해빙을 하면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해빙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상담을 몇 분 했는데요. 진짜 해빙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보다 그냥 내면 탐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서서 조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 내면에 만족을 하면서 뭔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해빙은 뭐라 그랬죠? 나의 편안함. 왜 편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나는 정말 순수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완전히 믿었을 때는 편안한 거예요. 돈을 썼어요. 또 들어온다라는 거를 과시가 아니라 진짜 믿었을 때는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해빙을 진짜 했을 때는 나의 발전이 있어요. 그 발전이 있는데 과시할 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냥 해빙하라니까 네 있잖아요. 행복한데요 하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생각해서 했을 때는요. 진정한 해빙이 안 돼요. 그래서 해빙을 하면서 이 아침 시간에 모여서 저하고 이렇게 남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요. 몇 시간 정도는 해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저녁 시간에 감사일기 씻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빙을 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일기를 썼을 때, 내가 해빙을 했나? 안 했나?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을 할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은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네. 이제 해제시키시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세요. 이 뒤에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세요. 책이 있으신 분들.